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금은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매미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늦은 시간에 매미와 함께라서 심심하지는 않아요. 와우, 정말 덥습니다. 저도 오늘 외출했었는데 한낮에는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 그림은 서촌 펜 스케치입니다. 오늘 알아가실 핵심은 가까이 있는 나무 그리기입니다. 나무가 떡하니 앞에 크게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시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하지, 얼마나 자세히 나무를 표현해줘야 하나 하시죠?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나무는 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정해진 규칙 없이 모두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할 뿐이지 막상 하려면 항상 처음 나무 그리는 것처럼 새롭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크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초보 어반 스케쳐를 위한 기초 수업 나무 그리기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충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나무에 대한 멀미를 가라앉혀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위의 링크는 나무 그리기 기초 영상이니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앞에 큰 나무 그리기를 할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 생각하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찰 과정이에요. 첫째, 우린 오늘 그릴 거리에서 무엇을 표현해내고 싶은 걸까? 다시 말하면 많은 풍경 중에서 왜 나는 이걸 그려야 하는 걸까? 둘째,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 재료 선택과 함께 그 재료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생각을 완성할 때까지 기억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오늘 이 그림 왜 그리고 싶은 걸까요? 또는 어떤 느낌보다는 평상시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 그림에서 학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중하세요. 앞에 놓인 나무는 기울기가 매력적이고 전체 화면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편 흰 건물과의 사이에 놓인 폭 좁은 도로의 공간감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 풍경의 매력의 핵심입니다. 이 나무 밑으로 이 도로를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그림을 모두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표현해내면 됩니다. 둘째,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우선 재료의 선택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어울릴 만한 재료를 떠올려 봅니다. 펜 드로잉이 좋을지, 수채 드로잉이 좋을지, 그 외에 마카, 연필 등등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재료 중에서 무엇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잘 그려질까? 이 풍경은 컬러의 매력보다는 구도의 매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료를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재료로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할까입니다. 저는 한 방향 해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나무통과 나뭇잎을 각각 대비되는 표현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나무통은 간단한 느낌을 주고 잎사귀 부분은 반대의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은 오른쪽과 왼쪽의 표현을 다르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잘 어울리는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선택과 표현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든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생각하기입니다. 모든 영상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연구와 관찰은 필수입니다. 뭘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리면 되지. 그러나 제가 이런 과정을 매 영상마다 열심히 성실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림쟁이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관찰과 생각으로 감성을 발달시켜가야 하는 것은 그림쟁이라면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피아노를 계속해 가면서 너무나 예민해져서 엄마가 자신에게 말을 못 건다고요. 그런 감성의 발전은 예술을 해가면서 점점 발달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하신다면 작고 어눌한 그림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성을 총동원하여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예민해져 가고 예민해져고 그 초미세한 예민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즐기며 황홀해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 되겠죠. 피아니스트나 화가의 작품의 완성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숙련도는 기본이고 그 안에서 내가 놀 수 있느냐 끌려가느냐에 있겠죠. 놀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그것에 적응시켜 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세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하는 거겠죠.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게 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실행에 옮기기입니다. 저의 영상을 계속 보아온 분이라면 기본 보조선인 십자선을 그어주고 거리의 끝인 눈높이 선을 그어줍니다. 일소점 그림이라서 눈높이 선에서 소실점을 찍어주고 도로의 기울기를 그어주세요. 처음 그림 들어가는 기초 밑그림 설명은 위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셔서 깨달으셨겠지만 나무통은 한방향 해칭을 하였고 나뭇잎은 꼬부리 선을 조금 변형하여 해주었어요. 벽면과 문, 계단의 그림자 부분은 한 방향으로 안 하고 여러 방향 해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 있는 선으로 재미를 주는 거죠. 나뭇잎은 간단한 방법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벽면에 해주었던 여러 방향 해칭을 짧게 해서 해줍니다. 반복해서 겹쳐지면 명암이 되고요. 어렵지 않지만 긴 시간 해줘야 하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하기 싫은 것과 어려운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멀리에 있는 나뭇잎 표현은 같은 방법인데 흐리게 합니다. 흐리게 하는 방법은 해칭의 간격을 조금 넓게 하고 손에 힘을 빼고 그어줍니다. 도로는 원근감 표현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보도블록의 가로 세로선을 앞으로 오면서 점점 넓게 합니다. 이 도로는 휘거나 비탈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편입니다. 자동차 모습은 나무로 인해서 모습들이 조각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형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단 그림에서 이 아랫부분이 자동차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자가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 토마시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6년 전 4월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밑줄 치고 또 쳤던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책입니다. 지금의 나도 이 글이 좋은가? 라는 질문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나뭇잎 표현은 여러분도 반가우셨을 텐데요. 그레이 마카로 칠하고 그 후에 펜으로 작업해 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의 양쪽을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어떠세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선택하여 하셔도 됩니다. 차분히 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그림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아도 계속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 내셔서 오늘의 서천거리 함께 그려보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